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바로 대한민국 60대 이상 부모님들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것은 착한 부모가 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세금도 아끼고 자식도 도와주고 효도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죠. 하지만 집을 물려주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태도가 조금씩 변합니다. 여러분이 살던 그 집에서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오늘 집을 물려준 부모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3가지 충격적인 변화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평생 모은 집 한 채.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이 스며 있는 곳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입니다. 그 집에서 자식을 키웠고 가족과 웃고 울었습니다. 그런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변화. 부모가 무력해집니다. 67세 김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자 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5억짜리 아파트를 큰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조금 일찍 넘긴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약속했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계속 살 거니까 괜찮아요. 처음 2년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효자였고 며느리도 친절했습니다. 김영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은 다르구나. 집을 물려준 게 잘한 일이었어. 그런데 3년째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애들도 크니까 방이 하나 더 필요한데요. 어머니 방을 좀 작은 방으로 옮기시면 안 될까요? 김영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안방에서 나가야 한다니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 아들 명의였으니까요. 김영자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 방도 지킬 수 없구나. 결국 김영자 씨는 큰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영자 씨가 평생 아끼던 가구들이 하나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30년 넘게 살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영자 씨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새 들어 사는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일해서 모은 집인데 그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 방도 내 가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최명희 씨는 경기도에 있는 4억짜리 아파트를 큰딸에게 물려줬습니다. 딸이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어서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모실게요. 딸의 말을 믿고 집을 넘겼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은 효녀였고 손주는 사랑스러웠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고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최명희 씨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우리 딸 다시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2년째 되던 해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집에 오는 정도였습니다. 최명희 씨도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주 오더니 나중에는 거의 매일 왔습니다. 최명희 씨는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재혼하기로 했어요. 최명희 씨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딸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신랑이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좀 부담스러워 하는데 어머니 혹시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시면 안 될까요? 최명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 나 어디로 가야 하니?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신랑이. 결국 최명희 씨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70세의 나이에 혼자 원룸에서 살게 된 겁니다. 밤마다 최명희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집만 지켰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딸의 행복을 위해 집을 물려줬는데 결국 쫓겨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평생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살았는데 70세에 월세방에 혼자 앉아 있는 그 밤이 얼마나 길까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쥔 것을 통해 당당하고 그가 놓은 것을 통해 약해진다. 집을 놓는 순간 부모는 약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산을 잃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잃는 겁니다. 당당함을 잃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 자식 관계가 무너집니다. 65세 윤미선 씨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4억짜리 아파트를 두 아들에게 반반씩 증여했습니다. 형제가 사이좋게 나눠 가지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사이가 좋았습니다. 형은 동생을 챙겼고 동생은 형을 따랐습니다. 윤미선 씨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절대 싸우는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집을 넘긴 지 1년도 안 돼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동생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집을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 나는 강남에 집을 사고 싶어. 작은아들은 반대했습니다. 나는 엄마랑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형은 형대로 알아서 해. 처음에는 대화로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집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작은아들은 형이 엄마를 버리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두 아들이 크게 다퉜습니다. 형은 엄마 생각은 안 하고 돈만 생각해. 너는 엄마 뒤에 숨어서 집을 차지하려고 하잖아. 윤미선 씨는 두 아들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만해라. 제발 그만 싸워라. 하지만 아들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아들은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 분할 소송이었습니다. 윤미선 씨는 법정에 앉아 두 아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평생 손잡고 자랐던 형제가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윤미선 씨는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평생 술 한잔 안 하던 분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집을 나눠줬는데 그 집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것을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내 손으로 형제를 갈라놓은 것 같은 그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68세 강미경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강미경 씨는 대전에 있는 3억 5천짜리 주택을 큰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작은아들에게는 예금 5천만 원을 줬습니다. 당시에는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값과 예금을 합치면 비슷했으니까요. 하지만 3년 후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큰아들이 받은 집은 5억이 되었습니다. 작은아들이 받은 예금은 여전히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작은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형만 편애하는 거예요? 왜 형에게만 집을 줬어요? 강미경 씨는 억울했습니다. 그때는 똑같았잖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작은 아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은 5억을 받았는데 나는 5천만 원이에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강미경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공평하게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그날 이후 작은 아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큰아들도 동생 때문에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엄마가 동생을 잘못 키웠어요. 강미경 씨는 두 아들 모두와 멀어졌습니다. 밤마다 혼자 집에 앉아 생각합니다. 내가 집만 안 물려줬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재산을 나누는 순간 마음도 함께 나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순간 정도 함께 나뉜다. 집을 나누는 순간 가족도 나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사이좋게 자란 형제가 집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밤마다 그 죄책감을 안고 잠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됩니다. 66세 임순희 씨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4억 5천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집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임순희 씨는 아들네 집 작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을 만했습니다. 손주도 보고 딸처럼 여기는 며느리도 있고 이게 가족이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손주들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친구를 집에 초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외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임순희 씨는 대답해야 했습니다. 마치 허락을 받는 것처럼. 2년이 지나자 임순희 씨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집을 넘겼을까? 차라리 혼자 살 걸. 아들 결혼은 아들이 알아서 하게 둘 걸. 밤이면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겠지. 그 집 주인들은 당당하게 살겠지. 나만 내 집에서 새 들어 사는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아들 명의였고 다시 되돌릴 방법도 없었습니다. 후회만큼 무서운 감정이 또 있을까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그때 그러지 말걸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면요? 그런데 그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면요? 74세 배순자 씨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배순자 씨는 인천에 있는 3억짜리 빌라를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한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순자 씨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평생 착하게 자란 아들이었으니까요. 엄마 걱정 마세요. 사업 잘 되면 더 좋은 집 사드릴게요. 아들의 말을 믿고 집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은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빚만 2억이 남았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배순자 씨는 74세 나이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빚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배순자 씨는 아들 장례식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집을 안 줬다면 아들이 사업에 무리하지 않았을 텐데, 내 아들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배순자 씨는 지금 노인복지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평생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살았는데 말입니다. 밤마다 아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집만 지켰어도 말문이 막히십니까? 가슴이 무너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집을 물려준 부모들이 실제로 겪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놓은 것을 통해 후회하고
그가 지킨 것을 통해 평안하다. 집을 놓는 순간 평안도 함께 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 가지 불행입니다. 부모가 무력해지고 자식 관계가 무너지고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됩니다. 집 한 채 때문에 가족 전체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을 돕고 싶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집을 물려주지 말라는 것이 자식을 돕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75세 최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영자 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집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을 거야. 대신 전세금은 내가 도와줄게. 최영자 씨는 아들에게 전세금 2억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썼고 이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갚아라. 아들은 처음에는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당당했고 아들도 독립적이었습니다. 모자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집을 안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스스로 힘으로 사는 법을 배웠어요. 최영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은 엄마 힘이고 너는 내 힘으로 사는 거야. 72세 김정혜 씨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김정혜 씨는 부산에 있는 4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딸이 집을 물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팔지도 줄 수도 없어. 대신 나는 내 옆에서 독립적으로 살 거야. 김정혜 씨는 딸네 아파트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월세를 놓았습니다. 월 120만 원이 나왔습니다. 김정혜 씨는 그 돈으로 자기 월세를 내고 생활하고 저축도 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섭섭해했지만 나중에는 이해했습니다. 엄마가 독립적으로 사시니 오히려 좋아요. 서로 눈치 안 보고 편해요. 김정혜 씨와 딸은 매주 만나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삶을 존중합니다. 김정혜 씨는 말합니다. 집을 지키니까 내 삶도 지킬 수 있었어요. 보셨습니까? 집을 지킨 부모들은 모두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좋고 자신의 삶도 행복합니다. 집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모두를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거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집을 물려준 부모들의 눈물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후회를 함께 느꼈습니다. 첫째, 집을 물려주면 부모가 무력해집니다. 둘째, 자식 관계가 무너집니다. 셋째,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됩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인간의 본성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뿌리이자 힘이다. 집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맙지만 집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이름으로 둘 거야. 대신 다른 방법으로 너를 도와주마.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고 가족의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집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당당한 부모 밑에서 자식도 당당해집니다.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가볍게 하면 오래 가고 무겁게 하면 일찍 꺾인다. 집이라는 짐을 자식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도 자식도 가벼워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당당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